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의 열전 중에서 지난 시간에 노중년 열전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취향 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나의 어떤 진정성과 진실이 상대방을 통해서 의심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신뢰를 잃고 났을 때 그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인 취향은 전한시대 기원전 약 150년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경제시대에 양나라의 효왕 밑에서 문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전한시대의 경제와 양나라 효왕은 서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경제는 황제였고 효왕은 양나라의 제후였습니다. 자, 오늘 양나라의 효왕이 그와 같이 있는 신하들 양승,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취향, 그리고 공손괴 이런 사람들의 보필을 받아서 양나라를 이끌고 갔었는데 어느 날 같은 신하의 무리인 양승으로부터 취향이 모함을 받고 양승이 결국 취향을 양나라 효왕에게 참소함으로써 취향이 왕의 화를 돋구었고 결국 양나라 효왕은 취향을 감옥에 가둔 상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취향이 자기의 진정성을 담아 진심을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옥중에서 양나라 효왕에게 올린 편지의 내용을 사마천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고 취향 열전에 그대로 이어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는 옥중 상향왕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효왕에게 취향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신이 듣기로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군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또 진실한 신하는 군주의 신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빈말일 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연나라 형가가 진나라의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연나라의 단은 암살을 하겠다는 형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뒤에 나오는 열전, 자객열전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건데요. 이때 연나라 형가는 꿈속에서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그런 꿈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칼을 의미하고 해는 진시황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진시황을 이 형가가 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또 두 번째로 진나라의 위선생이 조나라 장평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진나라의 후왕은 당시 이 위선생을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금성이 묘성을 침범하는 징조가 나타났는데 결국은 군주가 자기 신하의 어떤 뜻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자연현상도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군주들은 그들의 말이나 어떤 계획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취향 역시도 나 역시 충성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양나라의 효왕에게 계책을 올렸지만 양나라 효왕께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옥에 가두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저의 참뜻을 깊이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서두에서부터 연나라의 태자 단이 형가의 계책으로 진나라 왕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진나라의 소왕의 신하의 계책을 듣고 조나라의 장평 전투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도 사실상 그 군주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벌어졌던 일들이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열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화시벽. 화시벽은 변화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왕에게 너무나 귀한 보석인 것을 알고 이것을 왕에게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하고 바쳤지만 결국 2번씩이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가짜라고 일축하면서 변화의 왼발 오른발을 다 잘라버리는 형벌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진나라 진시황 때 이사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사가 진나라 진시황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그 다음 때 왕인 진시황의 2세 호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이사는 호에게 극형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방금 전에 변화와 이사는 한 사람은 다리를 절단당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사일생으로 죽음까지는 면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은나라 국정을 이루었던 주왕의 숙부인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와 또 춘추시대 초나라의 소왕 때 저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자기 군주가 잘못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들이 군주의 폭정에 못 이겨 결국 미치광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군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니까 군주가 굳이 죽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군주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향은 우리 양나라의 효왕께서는 이와 같이 초나라의 왕과 진나라의 2세 호예처럼 잘못된 신하들의 참소를 듣는 그런 왕이 되지 마시고 또 죄가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미치광이 행세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기자와 저배에게 비웃음을 사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드는데 은나라 주왕의 숙부였던 비가는 심장을 꺼내지게 되고 또 오나라의 충신 오자선은 그의 군주인 부차로부터 칼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되고 또 자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 시체가 말가죽에 담겨져서 강물에 내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취향인 나는 처음에는 설마 그러겠어? 하지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내가 받지 않도록 왕께서 저를 좀 가엾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속담을 하나 넣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많이 듣던 속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유백두 여신 경계여고라고 쓰여집니다. 유백두 여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어서부터 백발까지 오랜 동안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경우에는 금방 새로 사귄 그런 느낌일 때가 있고 또 길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나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느낌으로 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귀었음에도 새로 만난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얼마 사귀지 않았지만 오래 사귄 사람일까? 그렇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하루를 만나도 오래 사귄 것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번호기를 말합니다. 이 번호기가 진나라의 진시황이 번호기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기가 진시황을 피해서 연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은 이 연나라로 달아난 번호기의 목을 가져오라 라고 연나라에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때 번호기는 형가를 찾아가서 자기 목을 잘라 내 목을 들고 저 진나라 진시황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의 목을 바칠 때 당신이 그 진나라 진시황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 바랍니다 라고 자기 목을 바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번호기 같은 사람은 이 형가 입장에서는 식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이 형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죠. 형가가 진나라 시황을 살해하겠다고 단이라는 옛날의 태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다 바쳐 희생을 한 거죠. 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제 나라 사람인데 위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이 왕사를 잡으려고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사는 도망간 위나라에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제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위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이 왕사가 위나라 성에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을 갖고 있던 제나라 군대가 다시 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호기와 왕사는 연나라와 위나라의 군주의 행위가 그들의 뜻에 맞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상대방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른 그러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진열전에서 나왔던 소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진이라는 인물은 연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제국에서는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합종계획을 세우다가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연나라 왕에게만큼은 지속적으로 신임을 받았고 또 신임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백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규는 원래 중산국의 사람인데요. 중산국에서 여러 번 싸우다가 여러 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백규는 중산국에서 위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위나라로 오니까 위나라의 다른 신하들이 백규를 모함을 했어요. 저놈은 중산국에서 패한 장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위나라 왕은 백규를 위나라의 장군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결국 이와 같이 자기를 받아준 위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임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자기의 군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향은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자로 고녀무미약, 여자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입군견투, 궁궐에 들어가면 질투를 받는다. 또 사무현불초, 현명하든 불초하든 입조견질, 입조하면 조정에 나가면 시기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녀무미약, 입군견투, 사무현불초, 입조견질, 한자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로서 송나라의 사마이라는 사람은 발꿈치를 베이고 그 이후에 증산국의 죄상이 됩니다. 또 위나라의 범저열전에서 나왔었죠. 이 위나라에 살던 범저는 위나라의 재상 위제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집니다. 그러한 고통을 받고 나서도 진나라에 옮겨가서 진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송나라에 있던 사람이 중산국에 가서 재상이 되고 위나라에 있던 사람이 진나라에 가서 재상이 됩니다. 이 둘은 붕당, 그러니까 패거리를 짓지 않고 홀로 자기 의지를 키우다가 다른 신하들의 질투를 받아서 그러한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은나라 주왕의 신하 중에 신도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간언이 은나라 주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몸을 강에 던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신하 중에 하나 서원이라는 사람도 역시 은주왕이 자기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몸에 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미천한 출신의 사람들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리에, 진나라 목공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머리꾼이었습니다. 이 백리에가 목공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진나라의 왕을 도와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또 한 사람, 제나라 환공에 의해서 발탁된 영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제나라 환공에게 발탁이 돼서 군주들이 그들을 믿고 나란 일을 맡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이 미천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어떤 칭찬에 의해서 등용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신하들보다는 군주가 직접 발탁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어찌됐든 간에 군주와 신하가 마음만 맞으면 악교로 붙인 것보다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형제라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악의로 붙여진 군주와 신하의 신뢰와 믿음은
어느 누구의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현혹될 리가 없다. 그러니 왕이시여 한쪽 신하의 한쪽 말만 들으면 간사한 일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나라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향은 실패 사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적입니다. 우리가 묵적하면 겸양을 얘기하는 묵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공자는 노나라에서 개손씨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또 묵적은 송나라에서 자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쫓겼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군주와 그 신하들 간에서 개손씨와 공자에서 실패했고 송나라와 묵적은 서로 실패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입, 여기서 이제 말이게 되겠죠. 사람의 입방아는 무쇠도 녹일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떠드는 헐뜯는 그 말 속에서는 우리의 뼈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는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또 치우치지 않는 신하를 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로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여라는 사람하고 몽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여는 오랑캐 출신인데 진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됐고 또 몽이라는 사람은 월나라 사람인데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뭐 오랑캐나 월나라, 예전에는 이제 월나라는 좀 더 이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오랑캐나 월나라 이런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진나라나 제나라에서 군주와 뜻만 맞으면 풍속이 좀 달라도 충분히 등용될 수 있다. 등용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사례로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간보다 그러니까 형제간보다도 마음만 맞으면 군신 관계가 더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력간의 실패 사례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유임금의 아들이 단주인데 태자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주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죠. 그래서 부자지간에 안 좋은 관계가 됐고 순임금 역시 상이 아우인데 이 아우 상이 상당히 오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임금과 아우 사이에도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나라 문왕의 아들인 주공단의 경우 그 아우인 관숙선과 최수선도 주공단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결국 주공단과 자기 아우인 관숙선 최숙도 서로 원한 관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군주가 의로우면서 동시에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군은 간신을 멀리하고 또 원한 갖는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간신들의 예로서 왕권을 찬탈한 연나라의 자지라는 재상이 있었죠. 지난번 연나라의 아기열전에서 한번 등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연나라 왕이 선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양을 해도 받지 않으리라고 선양을 했는데 이 재상인 자지가 자기가 왕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서 연날에 혼란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와 같은 예를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간신의 예로서 제나라의 전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전상이라는 인물은 제나라가 원래 전제하고 후제가 있는데 전제는 문왕을 도왔던 강태공 여상의 봉토로 이어진 여씨 왕권의 제나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상이었던 전상이 여씨를 몰아내고 전씨로 자기의 후손들로 해서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와 같이 간신들 두 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군은 원수도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여력과 인자함과 자애로움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제나라 환공이 관중을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인 점,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이 발제를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인 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군이라 하면 간신들을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옛나라의 자지, 제나라의 전상 같은 이런 간신들을 제대로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나의 적군이라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자애와 인자함 이런 걸 갖고 자기 신하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 이해로서 제나라 환공의 관종,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의 발제를 얘기들 들고 있죠. 또 누구를 예를 들냐면 분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도 자기 목숨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상군열전에 나왔던 진나라의 법가의 효시적인 인물인 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나라와 위나라를 약하게 만들었고 진나라를 군사력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강국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다음 때 왕에게 밉보였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꿈꾼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거열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고, 또 하나 충성을 하고도 죽게 된 사람으로서 월나라의 문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죽게 된 이후에 오나라가 망하고 월나라 부처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문종을 자결하게끔 만듭니다.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고도 죽어나가는 그러한 신하들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앙을 피한 신하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초나라 장왕 때 재상을 3번이나 지냈던 손수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손수고는 재상을 3번을 지냈고 또 3번 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날 때 낙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낙담하지 않았냐? 이 물러남은 자기의 문제로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오릉의 자중이라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은 삼공이라는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정원을 관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왕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언제든 그 재앙을 잘 피한 사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취향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명월주 야광벽을 던져준다. 이 명월주 야광벽은 어두울 때 빛으로 앞을 밝혀주는 그러한 귀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도 갑자기 던져주게 되면, 갑자기 받게 되면 오히려 이 어두운 길을 가던 사람은 자기의 칼을 빼어서 던져준 상대를 노려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줘도 노려보고 칼을 뽑느냐?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설명 없이 갑자기 좋은 거를 던져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까닭 없는 어떤 귀한 것은 그게 보물이건 명월주건 야광백이건 원한만 사고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은 거를 줘도 상대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갑작스러우면 오히려 반가움보다는 반감을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자로서는 명주암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나는 구슬을 어두운데 던진다. 이런 뜻인데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전달하지 않고 갑자기 탁 던져주면 오히려 반감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겠다라고 살짝 뒤뜸이라도 미리 해주면 설사 주는 것이 썩은 나무 가지고 만드는 그릇일지언정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받는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한자어로 고목푸조, 말을 꼬 나무목 썩을 후 그릇주. 그러니까 마른 나무의 썩은 그릇이지만 그런 것도 미리 좀 운을 떼서 이런 거 주겠습니다 하고서 줄 때는 고맙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포상을 할 때 갑작스럽게 포상을 해주면 받는 사람도 좀 황당하죠. 근데 미리 어떠한 성과를 올렸을 때 이러이러한 포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죠. 어떤 상을 줄 때 어떤 효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놀랄 뿐이죠. 혹시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 때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진 군주와 현재 양의 이 효왕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진 군주 같은 경우는 도공들이 이제 그릇을 빌 때 보면 원판을 돌려가면서 각을 잘 잡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진 군주는 도공이 그릇 빗듯이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지런히 굽는다는 거죠. 그런 군주가 어진 군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질지 않은 군주와 어진 군주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질지 않은 군주는 진시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은 현가를 믿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향은 진시황은 어질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주나라의 문왕은 강태공 여상을 만나서 그를 잘 대접하면서 주나라를 창립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군주가 국한되지 않고 넓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으면 이는 어진 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군주는 아첨하는 자한테 빠져 있고, 또 애첩들의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선량한 선비들을 대우하기를, 소와 천리마를 비교하면 동급이 아니죠. 소와 천리마를 오늘날의 군주들은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와 천리마는 엄연히 능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취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선비와 오늘날의 선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어진 선비는 의관, 옷을 바로 차려입고, 또 이러한 의관을 바로 차려입는 선비들은 이익에 앞서지 않고 이익을 뒤로하고, 또 명예를 알조하는 이러한 신하들은 행실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행실을 그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승모, 이 승모라는 것은 이길승, 어미모. 그래서 증자가 어머니를 이긴다, 이런 뜻이라 해가지고 멀리했고, 조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조가는 음탕한 은나라 주왕의 노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묵자가 조가라는 마을 명칭이 있는 곳에서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수레를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군주들은 거꾸로 이 뛰어난 선비들을 권력으로 팍팍 누르고, 또 권력만 이렇게 추종하다 보니까 그 신하들은 아청꾼들만 생기게 된다. 이러면 뜻 있는 선비들은 저 바위 굴 속으로 쓱 엎드려 숨어 지내게 될 수밖에 없고, 감히 대궐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군주들의 이 포악함, 그 다음에 권력만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선비들이 숨게 되고 아첨하는 신하들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양나라 효왕에게 취향은 아주 긴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난 양나라의 효왕은 이 내용에 감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공감을 했는지 설득을 당했는지 몰라도 취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를 상객으로 삼았다라고 사마천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향이 자기를 옥에 가둔 효왕에게 올리는 옥중 편지였습니다. 자, 태사공은 여기서 이 취향의 편지를 제가 사마천 역사서에 쓰면서 사실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 군주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태도가 좀 공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취향이 편지 내용 속에서 신뢰를 보이고 비유를 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야, 이 취향의 어떤 비장함이 담아있는 것 같고 또 이 취향의 자기의 진정성을 강하게 자기 주군에게 펼치고 있는 그러한 강직함을 보이고 있으니 내가 그 뜻을 빌어서 이 사마천 역사서에 남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종련과 취향은 약 한 100년의 차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취향은 사마천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당대에 조금 앞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특별히 심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좀 느낀 거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취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누명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났으면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리도 구구절절한 글을 자기 효왕에게 올렸겠는가. 글로써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군주를 설득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의 고전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에 보면 이 말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뿐만 아니라 글도 포함되겠죠. 이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러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비교와 예시를 잘 적용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동양의 한나라 전환시대의 이 취향이야말로 수사학의 실천자이자 또 수사학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의 사기 취향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취향열전 속의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입장과 나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하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본인의 의도한 바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열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구런열전, 그 다음에 가생열전, 이 두 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되겠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왼편으로는 추천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